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참 많이 열렸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오전에는 강경투쟁 불사를 외쳤다가 그렇죠. 스리슬쩍 오후에 들어오는 네, 참 멘붕 상태를 보여줬는데 어제 이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외투쟁을 신촌에서 하겠다라는 즉석 제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신촌을 새마을로 한 것이 아닌가. 네, 뭔가 착각을 하시고, 예, 누가 혹시 신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야, 여긴 안 되겠다 해서 취소된 건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몇 주째 이 코너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창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고, 예. 또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기회가 있고, 네, 이 가운데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되면 한도 없이 피곤해지는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는지 네. 납득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좀 웃기는 얘기가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보훈 인사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다니거나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보훈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선거 때는 이렇게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사람을. 예. 네,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그럼 코드를 안 맞는 사람을 써야 됩니까? 이게 정말, 네, 말이 안 되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예. 정치적인 것을 반정치적으로 푸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문제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다 불량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손에는 작동이 안 되겠죠.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장난감 사고 자기가 잘 못 따라놓고는 불량이라고 얘기하는. 예. 네. 그럼 이은재 의원 차라리 작년에 MS 얘기하면서 조희연 교육감하고 싸울 때처럼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왜 다 문재인 정부가 독점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듯한. 이게 좀 이 자유한국당 자체,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갈피를 못 잡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당 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하. 지금 제왕적 총재가 없어요. 아하. 예, 이 사람들의 습속은 제왕적 시대에 있는데. 예.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왕적 총재가 되지는 못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어놓은 예.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임기는 또 국회의원 임기는 많이 남았고. 네. 이걸 정돈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 구축이 안 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서 없이 떠도는 떼거지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가릴 겸 예. 네, 당의 어떤 질서를 잡을 겸 해서 외부의 적을 찾아서 예. 당연히 그 적은 문재인 정부가 될 테고, 예. 네,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에 결국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네, 일단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 사정이나 수준에 비춰서는 그나마 그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하. 어쨌든 정부에 반대하는 층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예. 또 한국처럼 굉장히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던가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거는 유권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예.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옳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가 그렇지만 사실 지지율이 60%만 돼도 굉장히 성공한 정부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반대층이 또 20, 30%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 가까이 생길 수도 있고 잘 하더라도.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층을 이제 날로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예, 무작정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이면에서 그들 스스로의 무질서가 보인다. 그래서 그 내부적 요인으로 망할 수는 있겠다. 예. 정리가 안 되면 예. 네, 그렇게 내다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잖아요. 네,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임명을 했고요. 네.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뭐 문재인 정부로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좀 저도 깝깝한 게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 위장전입 문제는 좀 심각하다. 예. 다른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비해서도 예.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뭐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이 어떤 쪽으로 발현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 사람이 뭐 주로 좀 유엔에서 있었고 뭐 험난한 어떤 외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예, 뭐 그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평가할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험난한 외교를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상 예.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네네. 예, 그래서 이 국회 측에서 좀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새 정부기도 하고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고 재판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네. 야당 입장에서도 좀 접어줄만 한데 네. 너무 지나치게 버티고 있다. 아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야3당이 막 시체말로 앞으로는 이제 끝이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데 네. 그러면 향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뭐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제가 예. 뭐 오히려 철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지 내가 하나는 봐줘야겠다, 물러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 근데 양쪽 다 그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럴 때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야3당한테 거꾸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예.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임명 강행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떡할 거냐. 예. 네, 오히려 자기들이 물론 야3당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만 좀 강경투쟁하다가 네. 또 협조해줄 땐 협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어허. 스스로도 강경투쟁에서 못 빠져나가게 되는 예. 자존심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예. 그래도 야3당이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진짜, 어떤 식으로 강경한 대책을 하겠다는 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에 추경 시정연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정연설 내용은, 일단 시대적인 상황,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불만에 대해서 크게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이나 공감 능력을 보여준 연설이었다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예. 다만 청년 일자리가 강조가 돼 있는데 네네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이를테면 1만 2천 개 공무원 증원이 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청년 일자리가 맞습니다. 예. 새로 뽑는 거니까 공무원을요. 그렇죠. 예. 근데 5만 개 넘게 그 사회 서비스 쪽 네네. 일자리들을 또 창출할 계획인데 여기는 이제 요양 비롯해서 노인 일자리가 꽤 많고요. 아. 청년 일자리는 그다지 많진 않아요. 이쪽 부분에서는. 예. 그리고 일자리들이 또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나중에 정규직화할 계획이 있겠죠. 네. 이런 일자리들이고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직접 창출이 아니고 민간이니까 지원해서 창출 유도한다.
라고 해서 뭐 3만 개 이상 정도 목표로 잡혀 있는데, 예. 요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에서 2명 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고 1명 더 할 때 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청년 창업 펀드라든지 이런 정책들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년 일자리라는 건 조금 과장됐다. 네. 공무원 1만 2천 개 외에는 좀 네.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자칫 사람들한테 좀 너무 큰 기대감을 주면 정부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 저는 야삼당도 지금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부재를 취하고 있는데, 예. 아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경찰관 소방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직까지.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사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사태 이후로 계속 꾸준히 그거는 사회적 대합의가 형성되었던 부분이라서, 예. 네, 오히려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할 거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사회 서비스 일자리 비정규직 부분이나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텐데, 야삼당이 왜 이걸 또 그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가? 네. 예, 그거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번 그 추경 예산안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항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뭐 실효성 논란도 좀 제기가 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전체 90억 예산이라서 예. 국가 예산 치고는 상당히 작아 보이긴 한데, 예. 전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간이 측정기라서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를 쓰기에 대단히 한계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이 심할 경우에 경보를 발령하거나 휴교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요. 아. 한 개 행정동에도 가까이 붙어 있는 초등학교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초등학교마다 다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물론 그 금액은 훨씬 비싸겠지만 공기청정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업무 지시까지 내려가면서 예. 관심을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것은 좀 전시행정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측정 시스템을 더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예. 예, 오히려 측정을 할 거면 제대로 된 기계를 갖고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 경보를 발령을 하더라도 뭐 학교별로 따로 하기보다는 어떤 지역 차원에서 하거나, 예. 예, 그리고 미세먼지 심하면 학교 오지 마라 보다는 예. 뭐 공기청정기가 만약에 잘 돼 있으면 예. 미세먼지 심하니까 학교에 와라 이렇게 할 수 아. 있는 거겠죠. 아하. 그래서 좀 접근을 좀 다각적으로, 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비싸죠? 간이 측정기보다는 훨씬 비싸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좀 신경을 네, 좀 그렇습니다.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였습니다.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네, 일단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 사정이나 수준에 비춰서는 그나마 그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하. 어쨌든 정부에 반대하는 층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예. 또 한국처럼 굉장히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거는 뭐 유권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예.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옳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뭐 역대 정부가 그렇지만 사실 지지율이 60%만 돼도 굉장히 성공한 정부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반대층이 또 20, 30%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 가까이 생길 수도 있고 잘 하더라도.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층을 이제 날로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예, 무작정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이면에서 그들 스스로의 무질서가 보인다. 그래서 그 내부적 요인으로 망할 수는 있겠다. 예. 정리가 안 되면. 예. 네, 그렇게 내다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잖아요. 네.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제 청문회가 참 많이 열렸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오전에는 강경투쟁 불사를 외쳤다가 그렇죠. 스리슬쩍 오후에 들어오는 네. 참 멘붕 상태를 보여줬는데 어제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외투쟁을 신촌에서 하겠다라는 즉석 제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신촌을 새마을로 한 것이 아닌가. 네, 뭔가 착각을 하시고, 예, 누가 혹시 신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야, 여긴 안 되겠다 해서 취소된 건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몇 주째 이 코너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창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고, 예. 또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기회가 있고, 네, 이 가운데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되면 한도 없이 피곤해지는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자유한국당 위원장 후보는 임명을 했고요. 네,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좀 저도 깝깝한 게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는 좀 심각하다. 예. 다른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비해서도 예.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이 어떤 쪽으로 발현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 사람이 주로 좀 유엔에서 있었고, 험난한 어떤 외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예, 그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평가할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험난한 외교를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네네. 예, 그래서 이 국회 측에서 좀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 정부기도 하고,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고, 재판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네. 야당 입장에서도 좀 접어줄만 한데, 네. 예, 너무 지나치게 버티고 있다. 아하. 이게 좀 이 자유한국당 자체, 예.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갈피를 못 잡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당 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하. 지금 제왕적 총재가 없어요. 아하. 예, 이 사람들의 습속은 제왕적 시대에 있는데. 예, 예.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왕적 총재가 되지는 못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어놓은 예.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임기는 또 국회의원 임기는 많이 남았고. 네. 이걸 정돈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 구축이 안 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서 없이 떠도는 떼거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가릴 겸 예. 네, 당의 어떤 질서를 잡을 겸 해서 외부의 적을 찾아서 예. 당연히 그 적은 문재인 정부가 될 테고, 예. 네,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의 결국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는지 네. 납득을 하기가 어렵고, 그거 좀 웃기는 얘기가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보훈 인사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다니거나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보훈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선거 때는 이렇게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사람을. 예. 네,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그럼 코드를 안 맞는 사람을 써야 됩니까? 이게 정말 네, 말이 안 되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예. 정치적인 것을 반정치적으로 푸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문제겠죠.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다 그 불량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손에는 작동이 안 되겠죠.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장난감 사고 자기가 잘 못 따라놓고는 불량이라고 예. 네. 아, 그럼 이은재 의원 차라리 뭐야, 그 작년에 MS 얘기하면서 조희연 교육감하고 싸울 때처럼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왜 다 문재인 정부가 독점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듯한